예, 공정관리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제 공정 분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. 이 공정 분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 공장에 가보면은 그 프로세스 라인이 엄청나게 뭐 복잡한 데는 엄청 복잡한 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도시화해서 쉽게 풀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제 도시 기호로 이제 표시를 하고 이제 각 공정별로 뭐 소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동 거리 이런 것을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이 공정 관리의 개선을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공정 도시 기호다.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험은 어떤 게 나오냐? 이제 공정 도시 기호의 분류를 해가지고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하나하나 배워보겠습니다. 제가 처음에 이 동그라미인데요. 이 가공입니다. 가공은 이제 물리적으로 아니면 화학적으로 이 제품에 이제 변화를 주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. 그 다음으로 이 화살표, 운반입니다. 운반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위치로 이동시킨다.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네모인데요. 네모는 수량 검사입니다. 그냥 수량 검사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모양인데요. 이거는 이제 품질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제품의 뭐 품질 특성, 그러니까 품질 검사를 한다.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저장인데 이 역삼각형은 이제 특정 장소에 이제 이 제품 혹은 반제품을 이제 보관하는 활동입니다. 그리고 정체 혹은 대기인데 이거를 그냥 딜레이라고 그냥 외우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다음 공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다리는 상태다 해서 이렇게 이 기본 도시 기호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. 뭐 이제 공정 도시 기호의 종류로 해가지고 이게 뭐 길브레스 기호 아니면은 뭐 미국 기계학회 기호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길브레스 기호 같은 경우는 뭐 위에 큰 차이도 없을 뿐더러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. 그래서 따로 안 보셔도 됩니다. 지금 뭐 미국 기계학회 기계 같은 경우도 뭐 종류가 많은데 이것도 뭐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은 없습니다. 그래서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.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 복합 기호입니다. 복합 기호는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 기본 기호를 두 가지 이상으로 이제 표현한 게 이제 복합 기호입니다. 그래 복합 기호를 보실 때는 이 기호에서 이 큰 틀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. 자, 다이아몬드 안에 이 네모가 있죠? 이 말은 품질 검사를 먼저 수행하면서 이제 수량 검사도 병행하는 활동이다. 그래서 주된 검사는 품질 검사이고 이제 보조 검사는 수량 검사다. 이런 식으로 외워가시면 됩니다. 반대로 이 네모가 사각형이 밖에 있다. 그러면은 이제 이 수량 검사가 이제 메인으로 오는 겁니다. 그럼 수량 검사를 메인으로 하면서 품질 검사도 이제 병행하면서 한다.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이 이동이 있죠? 이 말은 가공을 하면서 운반도 병행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이 동그라미 안에 네모가 있죠? 이 말은 자, 동그라미 가공을 하면서 수량 검사도 병행하는 활동이다. 그래서 이 공정 분석 같은 공정 이 기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제 6가지만 외우시고 이 6가지를 외우시면은 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복합 기호, 그 다음에 이 기본 기호 이렇게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이제 간트 차트입니다. 간트 차트 같은 경우는 1급에 이 주관식으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간트 차트의 이 용어의 뜻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. 이제 간트 차트라고 하면은 하나의 축에는 이 작업 목록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의 축에는 이 시간 정보를 표현함으로써 이 작업의 시작과 끝을 이 막대 그래프 바로 표현한 도표이다. 이제 이게 간트 차트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간트 차트는 이제 보시면 정말 간단합니다.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 간트 차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젝트 자체가 뭐 복잡하고 좀 규모가 크다 그러면은 이 선후 관계나 이 작업 시작과 끝을 좀 명확히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 작업 프로젝트가 복잡하고 뭐 크다 그럴 때는 이제 앞서 배운 펄트 CPM을 적용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사용 목적에 따른 간트 차트 분류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.
객관식으로 1급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종류가 주어지고 각각의 특징으로 해서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이건 키워드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작업자 및 기계 기록표. 이는 작업자와 기계 설비 간의 그 계획 작업과 실제 작업 내용을 기록한 도표이다.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작업 할당 도표. 이거는 작업 할당 상태를 보여주는 도표이다. 그 다음 작업 부하 도표. 이거는 이게 진행 상황에 따라 능력 대비 부하량을 보여주는 도표이다. 그 다음 작업 진도 도표. 이 말은 진척 상황을 보여주는 도표이다.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. 다음으로 간트 차트에 사용되는 기호인데요. 이건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따로 이제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간트 차트 작성 시 필요한 정보입니다.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총 6가지가 있는데요. 이거는 이제 객관식으로 이제 거의 자주 이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종류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. 자, 프로젝트에 필요한 작업 목록과 현재까지 진행된 작업 상태. 자, 프로젝트에 필요한 작업 목록이라면은 이 작업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작업 종류와 그 다음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을 했냐.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제 3주차다. 그러면은 진행 상태는 용접 작업에서 이제 절반 정도, 용접 작업까지 했다. 이렇게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MRP 시스템으로 내려온 작업 지시 목록. 작업 지시 목록이라고 하면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전체의 이 공정 작업들을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이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작업자 및 기계 설비 목록인데요. 이거는 이제 계획적인 측면에서 약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, 그 다음 생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 뒤에 거 라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. 작업 공정표로부터 이 오타입니다. 작업의 표준 시간, 그 다음 작업 시작 시간과 소요 시간의 정보. 그러니까 소요 시간을 가지고 이 작업량, 즉 부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이 부하량을 가지고 그 다음 우리가 얼마나 이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비교하기 위함입니다. 그래서 이 생산 능력 정보와 그 다음 부하량 정보, 이 2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각 작업의 시간을 알 수 있는 작업 목록, 그 다음에 작업장별 기계 대수와 가동 시간 정보. 이 2가지는 앞서 이 2가지는 약간 계획적인 측면이었다면은 이 마지막 2개는 이제 실제 계획하고 이후의 그 시간 실행적인 그런 측면입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작업을 시작을 했을 때 이 얼마나 소요가 됐는지, 얼마가 소요가 됐고, 그 다음에 그 작업장별 기계 대수, 이 얼마나 기계를 가동시켰는지, 그래서 계획 대비 소요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런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이런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6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. 자, 간트 차트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인데요.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. 이제 보통 ERP 시험이 사지선다다 보니까 객관식으로 알 수 있는 정보 3가지 내놓고 이제 하나를 오답으로 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시험은 유형이 자주 나옵니다. 자, 하나하나 보겠습니다. 자, 각 작업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. 그래서 우리가 이 간트 차트를 딱 봤을 때 이 작업 시작 시간은 언제였고, 그 다음에 작업의 종료 시간은 언제였다. 이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작업장별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이용해서 전체 공정 시간, 이 전체 공정 시간이라고 하면은 이 각 작업의 그 시작 정보와 그 끝난 시간을 정보를 가지고 이 전체 예를 들어서 이 차트에서는 총 8주가 소용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전체의 공정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간트 차트의 단점입니다. 이 단점 또한 이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. 자, 가변적인 상황에서 유연성이 약하다. 이 말은 이 간트 차트의 특징으로 봤을 때 이 공정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해 놓습니다. 그래서 만약 이 프레스 작업이 일주일이라도 연기가 되면은 이 전체 다른 작업들이 또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말은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에선 정밀성을 기대하기 힘들다. 이 말은 하나가 변화가 되면은 다른 것도 다 바뀌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프로젝트에서는 그
하나 변화값으로 해서 전체가 다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간트 차트가 이런 복잡한 프로젝트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그 다음에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과 종속관계를 알 수가 없다. 이 말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각 공정별로 작업별로 다 구분해서 표현을 해 놓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레스 작업과 이 용접 작업이 있을 때 이 예를 들어서 뭐 전후 관계가 지금은 이렇게 맺고 시작과 끝이 분명은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조립 과정이 이 중간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은 이 용접 작업과 동시에 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이 두 작업 간에 이 상호적인 뭐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혹은 뭐 종속 관계, 뭐가 뭐 우선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든지 이런 종속 관계를 알 수가 없다는 게 이제 간트 차트의 단점입니다. 그래서 이 단점 또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간트 차트까지 알아봤고요.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에로 공정부터 해서 이제 지트 생산 방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